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요번 시험 그 10일에 손해평가사 시험 보시는 분들 모두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번에 이제 11회 시험이 상당히 그 시간 안에 풀기가 굉장히 어렵게 해놨거든요. 어렵게 해놓고 또 뭐 지문도 길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자력으로 60점 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지문이 너무 길고 또 풀다가도 실수를 유도하게 해놓고 특히 1과목에서 많이 그랬거든요. 특히 6번하고 7번 문제 같은 것이 두 문제가 연속해서 그렇게 내놓으니까 많이 당황해가지고 자기 그 실력대로 실력 발휘를 다 못했을 것 같아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이번 시험 중에서 좀 쟁점이 되는 문제들, 쟁점이 되는 것들 몇 개만 조금 살펴볼게요. 이 문제 11번 같은 경우, 요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요거 그 채소 표본 주수 있잖아요. 채소 표본 주수, 채소 표본 주수를 선정하라고 하거든요. 품종별로 할 때게. 요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문구가 좀 빠져버려가지고, 요 문제가 좀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채소 표본 주수라는 게 이제 전체 표본 주수 14주를 주고 품종별로 이렇게 표본 주수를 선정할 때는 채소 표본 주를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채소 표본 주수 이상으로 선정해도 상관없거든요. 채소 표본 주가 4주 나오면 뭐 품종별 표본 주수는 5, 6주 이렇게 7주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요 채소 표본 주수 선정하라는 그런 단서 조항을 안 주어 가지고 이 문제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의 제기하시면은 이건 이제 전부 다 11번 같은 경우는 모두 다 5점 다 줘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면 전체 표본 주수가 있고 그다음에 품종별 표본 주수를 선정했을 때 품종별 표본 주수 합계는 전체 표본 주수보다 크거나 같거나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비례로 했을 때게 품종별 표본 주수가 뭐 4주 나오면은 5주도 선정할 수 있고 6주도 선정할 수 있고 7주도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소 표본 주수라는 문구를 안 주면 이 문제는 오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 11번 같은 건 명백히 이건 오류다. 요거는 모두 다 5점. 물론 이게 문제가 어렵지 않아가지고 거의 다 맞췄을 거예요. 문제 11번 같은 거 맞췄는데 혹시라도 못 맞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의 제기하시면은 하기는 점수를 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15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요게 이제 원예 시설인데 강풍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손해액은 주어버렸거든요. 이렇게 손해액이 주었으니까 이제 자기 부담 비율 있잖아요. 자기 부담금만 산출해가지고 이렇게 빼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부담금은 원예 시설은 이게 단지 단위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단지 단위로 보험에 가입했다 했으니까 딱 이렇게 뭉쳐서 가입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최대 자기 부담금 30만 원에서 100만 원이잖아요. 시설이. 그러니까 최대로 이거 다 해보면 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 손해액 비례 있잖아요. 손해액 비례로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나눠주면은. 나눠주면은, 요게 이제 자기부담 열이 할당된 게 이게 40만원, 여기 40만원, 여기 30만원, 여기 30만원. 요렇게 해갖고 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을 빼주면 되거든요. 빼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리고 이제 어떤 A동에 그 구조체 피복자와 부대시설로 같이 가입됐다. 그러면 이 40만원 가지고 또 나눠야 되거든요. 구조체 피복자하고 부대시설하고 요렇게 나눠줘야 되거든요. 요렇게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풀으시면 이렇게 좀 될 것 같고, 약간.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게, 이게 이제 이 문제도 오류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데, 이게 동시사고냐, 순차사고냐, 요걸 명확히 줘야 되거든요. 동시사고당이니까, 동시사고일 때는 요렇게 쪼개야 되고,
동시사고일 때 만약에 이게 순차적으로 발생했다. 순차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면 각각 A동, B동, A동은 뭐 5월달, B동은 6월달, C동은 7월달 요렇게 발생했다. 그러면은 요거는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여기다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씩 빼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강풍사고 발생인데 요것도 조건에서 요걸 또 빼먹었어요. 동시사고냐 순차사고냐 요거를.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조금 이의제기를 하시면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단서조항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요. 좀 이쪽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꼭 기분 나쁘게 이의제기를 할 필요 없는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건 권리예요, 수험생들의. 이렇게. 뭐 시험 채점도 냉정은 이해하고 탁탁탁 떨어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구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거든요. 요 문제도 잘 하면은 요것도 그거를 이의제기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 15번도 물론 다 맞은 사람도 있고 이건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다 맞은 사람이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요것도 동시사고냐 순차사고냐 그 문제의 조건에 안 주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문제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20번, 그리고 문제 20번하고 보죠. 문제 20번. 이거 매실 문제인데, OD 문제예요. OD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문제는 저기 하면 되죠. 요렇게 해갖고, 이게 평량결실수나, 이게 미보상 주수가 있으면은, 이 미보상 주수만 있으면은 이걸 쪼개야 되거든요. 이걸, 전체 평량결실수 산출하고 전체 표준결실수를 구해가지고 표준결실수 전체 합계 비례로 해서 평량결실수 쪼개가지고 주당 평량결실수 산출해야 되거든요.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환산결실수 산출할 때 문제 있잖아요. 환산결실수 산출할 때게 요게 이제 센치로 주었는데 이게 센치로 주면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제 메타로 많이 산정을 해요. 100cm면 120cm 1.2m죠. 비품종은 이제 표본주에서 가장 긴 세 가지를 선정을 하거든요. 가지당 120cm라 했으니까 1.2m, 이게 여기는 1m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교재나 뒤에 별표 산식에 있잖아요. 산식에 찾아봐도 요거를 꼭 메타로 하라는 게 없거든요. 메타로 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요거 센치로 해갖고 환산결실수 산출해도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그냥 표본가지 결실수 합계를 환산결실수는 표본가지 결실수 합계를 표본가지 길이 합계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길이로 하는데 꼭 메타로 하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메타로 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센치로 환산결실수 산출해서 보험금 구하나 그 다음에 메타로 해서 구하나 요거는 둘 다 틀린 답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센치로 요거는 이제 메타로 하면 90 몇만 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센치로 하면은 아마 뭐 280만 300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개로 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혹시 센치로 해가지고 환산결수 산출해가지고 보험금 계산하신 분들은 이 문제도 이의제기 하시면은 구제받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도 조금 이의제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이제 또 나머지도 이제 산식을 벼 같은 경우도 평년 수확량 구하고 그런 것도 이제 별표를 표준 수확량 구하는 거 별표 산식을 주고 가축 축산 휴지 이연 보장도 그 교재에 있는 산식하고 다르게 그 산식을 두어가지고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조건은 우선이니까 거기까지는 어떻게 이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세 개 문제 그 다음에 세 문제 정도는 지금 문제가 좀 있는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여러분들 불이익 받지 않도록 이의제기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문제들이 조금 서술형으로 지문 좀 응용을 요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문제집이나 제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하고 있잖아요. 좀 비슷한 유형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제 카페나 제 교재나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것들 조금 홍보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조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렇게 요번에 시험들이 조금 못 본 분들이 많으니까 너무 네, 요런 것들 하는 게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 그래도 제 카페나 제 교재 같은 거는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요런 거 좀 보시고 이제 내년에는 또 공부하시고 그런 분들 좀 참고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제가 하는 거니까 좀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시험 문제가 조금은 이제 조목조목 다 나왔어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문제집 같은 경우 조금 기초부터 이제 응용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를 이렇게 많이 내가 실어놨거든요. 실어놨는데 수험생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수험생들은 그냥 몇 문제만 가지고 똑박 해서 그냥 한 20-30문제만 이렇게 딱 찍어 해가지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간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꼼꼼히 다양한 문제들 이렇게 많이 풀어봐야지. 그리고 반복 학습을 많이 해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한두 번 풀으면 한 10번 이상씩 풀어봐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문제들도 여러분들 괜찮은 문제집 가지고 교재 보고 문제집 이렇게 해서 그 한 문제 가지고 한 10번씩 이렇게 계속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시간 안에 그 풀어보는 시험 보는 실전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모의고사하고 뭐 실제 문제하고 뭐 적중을 해버렸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모의고사를 보고 베끼지 않은 이상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똑같이 나오면 이상한 거거든요. 그건 출제위원이 모의고사 보고 그렇게 베껴주지 않는 이상 모의고사가 똑같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치도 많고 많은데 그걸 그대로 그렇게 막 적중을 또 거의 99% 똑같이 이렇게 적중을 했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출제예요.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문제들 공부하실 때 그렇게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한번 이제 간단히 살펴보죠. 문제 1번은 이제 그 농업위험 정책수단에 대해서 이렇게 써라고 나왔잖아요. 제 문제집 교재 같은 거 보면 이게 교재에 있는 문제, 농업위험, 저는 이제 유형별 정책수단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농업 부분 위험 유형에 대해 서술하고, 유형별 정책수단 서술하시오. 이렇게 해서 답지에다 이렇게 좀 달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이게 나왔죠. 생산위험, 가격위험, 제도위험, 인적위험, 이런 것들 써라고. 이런 것은 아마 좀 거의 다 맞추셨을 거예요.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요번 11회자 대지 질병위험 보장 특약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제 문제집 교재 이제 377페이지 1과목에 있는데, 요렇게 해서 가로 넣기 이렇게 넣어줬거든요. 근데 조금 문제가 조금 유치하긴 좀 유치했어요. 요렇게 제가 이제 그 공부할 때 영어도 알아놓고 한글도 알아놓았거든요. 왜냐면 전염성 이장염이라고 하고 TG라고도 바이러스라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좀 정말 좀 유치하긴 유치했어요. 이렇게 영어로 써놓고 이렇게 한글말로 써라게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시험 문제인가. 참, 그 출제위원 수준이 참 무슨 생각으로 냈는지. 근데 이런 문제는 그랬던 것 같아요. 1과목에서 6번하고 7번이 시간이 많이 어려운 문제가 거저 그냥 조금 이렇게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 같아요.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시험이 그렇게 6번하고 7번에다 그렇게 긴 문제 내지 마시고, 요렇게 유치원 문제 내지 마시고, 조금, 그래도 좀 기본적인 문제를 좀 내줘야지, 시험일. 그 다음에 문제 3번 인수제한 목적물이 있잖아요. 인수제한 목적물 제 문제에 이제 요렇게 있는데 저기 보면은 매실, 복분자, 무화과, 두릅 요런 것들은 이제 가로 넣기로 했는데 요런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여기다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여기다 좀 한두 개 더 첨부를 했죠. 저쪽에 있는데. 자, 요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인수제한이라 이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다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손해평가 문제 뭐 급부 반대부 균등 원칙, 요거는 이제 보험료 계산하는데 기본 원칙이에요. 이게 기본 원칙.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문제집 문제나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급부 반대급부 원칙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저기 요렇게 예전 모의고사에다 이렇게 한번 내줬던 건데 급부 반대급부 균등 원칙에서 보험료를 산출하시오. 요렇게 됐거든요. 요거는 평균은 보험료는 요렇게 산출하죠. 여기에 평균 지급보험금에다가 평균 지급보험금 그래서 사고 발생 확률이죠. 발생 확률 요렇게 갖고 산출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보면 이제 급부 반대급부 산출하는 것은 이게 보험료는 평균 지급보험금 곱하기 사고 발생 확률인데, 이 원리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10명 있어요. 10명. 여기에 10명.
이게 10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명이 사망을 해요. 그럼 사망하면 보험금을 갖다 1,000만 원 준다고 해봐요. 1,000만 원. 이게 생명보험이라고 생각하고 1,000만 원을 준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한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보험금이 한 명당 사망할 때마다 1,000만 원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보험가입 금액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험금 1,000만 원 준다 해서 한 명 사망할 때 나갈 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요렇게 1,000만 원 곱하기 한 명 사망했고, 그 다음에 10명이서 이제 이게 보험금 줄 걸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요게 보험료거든요. 그래서 10명 곱하기 보험료는 1,000만 원 곱하기 1. 2명 상하였으면 2,0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보험료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보험료는, 이 보험료 계산하면은 이 1,000만 원 곱하기 1,000만 원 곱하기 10분의 1이 되죠. 요렇게. 요게. 그래서 요게 평균 지급보험금이거든요. 평균 지급보험이고, 요게 사고 발생 확률이거든요. 이게 사고 발생 확률. 그래서 보험료는 이렇게, 이걸 수입과 지출을 맞추거든요. 보험 들 사람의 전부 다 수입을 맞추고, 보험금, 예측해갖고, 보험금 나갈 사람을 다 예측해갖고, 이렇게 두 개를 맞추는 게 수시상등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급부반등 균등 원칙은 개별, 한 명이 내는 보험료가 얼마냐, 요거 계산하는 거거든요. 보험료는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10분의 1, 그러면 지급보험 곱하기 사고 발생 확률,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요. 요번에 문제에 이제 그런 걸 계산하라고 응용을 했죠. 그런데 이걸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좀 가서 연결을 시켜보면은 요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차이를 보상하잖아요. 우리가 보험금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에서 이게 수확량 있잖아요. 이렇게 빼주고, 이게 수확량 빼주고, 여기다가 가입가격 곱하면, 가입가격 5,000원, 가입가격 이렇게 곱하면은, 요게 나갈 보험금이거든요. 이게 보험금에다가 여기다 사고 발생 확률, 요거 이렇게 곱해줘 버리면은, 사고 발생 확률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곱해줘 버리면은, 사고 발생 확률을 곱해주면은, 요게 또 급부 반대금 균등의 원칙에서 보험료 구하는 거고 똑같거든요. 제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에도 하나 내줬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내가 이제 공교롭게 작년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도 이렇게 한번 내줬는데, 금년에 또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6번 보험료 구하는 거, 요거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다 잡아먹고, 이걸 제대로 맞춘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보면은, 요 문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문에다도 이렇게 막, 중생종을 무농약재배를 하고, 이렇게 막, 지문도 써놓고, 이거 계산기 두드려서 평년 수확량 구해야 되고, 또 한도도 구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존개수도 이것도 이제 간단히 안 주고, 3개씩 막 이렇게 갖고 찾아오게 해놓고, 표준 수확량도 이렇게 별표 산식 주어가지고 그걸로 구하라고 해놓고 값을 안 주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 푸는데도 굉장히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맞히기가 힘들어요. 사실 이 문제 요번에 6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맞히기 힘들어요. 이 평년 수확량 같은 거 이런 거 구할 때 있잖아요. 요거 하나 구하는 것도 그냥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계산기 두들기다가 이것도 오답을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요거 구해야지, 그냥 보험료 구해야지, 정부 지원 보험료 구해야지, 막 이거 하다 보면 정신없어가지고 놓치거든. 이게 찬찬히 풀어보면 다 풀 수 있죠.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조건에다가 이렇게 좀 풀 수 있고 실수 안 하게 조금 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실수를 유도해 버려가지고 요 문제 거의 시간만, 요거 제대로 풀려면 한 20분 걸리 풀어야 돼요. 20분 풀리고 검토까지 다 하려면은. 근데 그렇게 풀고도 잘못하면 한 15분 이상 걸리고, 답도 정확히 답 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문제가. 좀 그랬던 문제예요. 자, 이 문제부터 좀 많이 애먹었을 거예요, 아마 푸는데. 근데 이제 또 시험장에서 풀기는 푼다고 다 풀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제 오류난 거, 오타난 거 있잖아요. 하나 적용 안 해버리고, 한도 적용 안 해버리고,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실수를 유도한 문제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문제는 다른 제 모의고사도 있고 제 교재에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다른 데서도 많이 낸 문제들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다가 이렇게 실수를 많이 유도해놔 버렸고 정확히 시간 안에 풀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조금 애먹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사, 문제 8번 인사보험금은 요거 이제 대문제집에 있는 문제 이렇게 제가 내줬었는데, 저 지문 쭉 해갖고 3년근. 여기 이제 가입 당시 이거는 2형이니까 2형일 경우 플러스 1년 쓰면 되죠. 그러면 4년근 쓰면 되고, 요렇게 문제 쓰고, 기준수학량 수익금 보험금 구하면 되고, 방제시설, 간수시설에 설정 왜 인삼 5%죠? 그래서 여러분들 밭작물에서 관수시설은 모두 다 5%예요. 방제시설 할인율 주는 거 그렇게 조금 구하면 되고, 여기서 전 이제 계약자 부담보험료 이제 지급보험금 구하고, 저는 환급보험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보험금 구해야 환급보험료도 구하는 거죠. 이쪽에 있는데, 자, 요런 문제 저희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요런 문제들 많이 유형 많이 풀어봐가지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9번에 이제 생뚱맞게 보험기간 또 15점짜리를 하나 또 주어버렸거든요. 요거. 아, 정말, 저기, 예측 불가능했대요. 보험기간, 요게 보험기간 가지고 15점짜리 준 게, 기출 있잖아요. 기출 5회 때 한번 그랬거든요. 5회 때. 5회 때 한번 그랬는데, 또 이게, 지금 기출이 지금 11회인데, 11회 때도 이렇게 또, 이게 문제 또, 이 유치원 문제 또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또 보면은. 보험기간 문제. 그래서 이제 과수나 이런 거 보험기간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으려면 요거 진짜 이게 공부할 것도 많은데 보험기간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예전에는 보험기간이 항상 5점짜리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5점짜리 나오다 안 나오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준비를 안 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보험기간만 외웠으면은 그냥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이제 보험기간 요거는 지문이 8개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뭐, 조금 어느 정도 쓰면 부분 점수라도 주니까 점수가 좀 어느 정도 들어올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 같은 거 상출하는 거, 요것도 이제 하나, 요거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갑자기 지금 말에 대해서 좀 자기 부담금에서 5점짜리 하나 조금 여기서 헷갈린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문제집에 이렇게 돼 있는데, 주보험, 가축 주보험, 자기부담비를 서술하는데, 소, 돼지, 가금, 기타 가축, 요렇게 하라고 좀 해놨었는데, 말은 이제 보험금의 20%인데, 이제 경주마 이제, 경마장 외는 30%죠. 경마장 내는 5%, 10%, 20%, 30% 이렇게 적용할 수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에 보면은 경마장 외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경마장 외일 때는 30% 적용. 이건 이제 좀 속임수 써먹은 거거든요. 이게 문제다. 이렇게 좀 하고, 가축 축사 자기부담 비용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거 제 문제집에도 이렇게 내줬었고, 그리고 이제 말 보험 공부하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 기출 있잖아요. 요거 이제 기출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기출 7회 때 나왔던 문제거든요. 요거 또 한번 냈더라고요. 이렇게 보험가입금액에 영업보험료 나왔으면 이제 보험료율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해야죠. 보험료율은 보험가입금액에다가 말 영업보험료는 납입보험료라고 하고 영업보험료라고 해요. 영업보험료, 납입보험료는 보험가입금에다 요율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율은 거꾸로 요거 영업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렇게 구해가지고 요거 말 4천만 원 초과 안 했을 때는 50% 주고, 초과하면은 보험가입금액의 70%에 50% 적용하니까 초과분은 35%에다가 보험료율 곱하면 그게 정부 지원이 되는 거죠. 그거. 자,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거.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문제, 요렇게 이렇게 보험료 구하는 거하고, 그런 것들 이제 기출에 나왔던 거 좀 이렇게 또 한번 반복해서 내줬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1번 저가전 종합은 어디나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좀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문제 12번 과실손해조사 조사 종류 써라가는 거. 저는 이제 문제에다가 복분자하고 오디오 감귤 무화과 과실손해 조사서기에서 서술하라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런데 두릅하고 블루베리 있잖아요. 두릅하고 블루베리는 요게 이렇게 앞에 표에 보면은 이게 표 있잖아요. 표에다 뭐 조사식이 막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에는 있는데 요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또 요게
그 문장이 있잖아요. 조사 방법에는 또 조사 방법에는 이게 조사 시기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만들 때에 문제 있습니다. 여기다 두릅하고 블루베리 첨가할까 말까 하다가 요게 이제 넣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애매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안 넣었던 부분이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내가 앞에서 지적을 안 하는데 과실손해조사 조사 종류 써라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해갖고 두릅하고 블루베리 있잖아요. 두릅하고 블루베리. 두릅하고 블루베리는 요게 이 교재 앞부분은 정화 발화우로 돼 있고 블루베리는 개화우로 돼 있는데 뒤에 별표 산식 있잖아요. 별표 산식에 보면은 이게 두릅은 수확 완료 전이고 블루베리는 결실 완료 시점에서 수확 전 요렇게 돼 있거든요.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건 답을 정답 처리를 2개로 이것도 해야 돼요. 2개로. 두릅 수확 완료 전에 조사한다. 요것도 틀렸다고 할 수 없고 블루베리도 결실 완료 시점에서 수확 전에 하는 거 있잖아요. 요것도 틀린 게 아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정화 발화후, 두릅은 정화 발화후로 쓰고 블루베리는 개화후로 쓰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써도. 그래서 요것도 복수 정답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3번 적종. 제가 이제 문제집 교재에다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요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별표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근데 요거는 이제 중요하니까 제가 모의고사도 내줬고, 요게 제 문제집에도 이렇게 문제 내줬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죠. 이쪽에 있는데. 바짝물 표본조사 방법, 표본조사 수학 적기.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기출에도 나왔고 자주 나오는 문제요. 이런 거는 이제, 저도 이제 문제집 교재에 이렇게 내줬던 문제고. 그 다음에 복분자는 요거 이제 기본적인 게 샘플인 거 나왔어요. 이렇게. 저는 이번에 이제 복분자 모의고사 일단 간단히 냈는데 이제 문제집 교재나 정상으로 복분자가 여러 문제 내줬어요. 이렇게 냈는데 요거는 기본으로 좀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옥수수 요 문제 이제 수입 보장으로 나왔는데 요거는 조금 예상도 했던 부분이죠. 저는 이제 옥수수나 이렇게 수입 보장이 이제 내년에 지금 그러니까 2025년도 내년에 공부하실 분들은 수입 보장이 많이 바뀌어 버려요. 수입 보장이 형이 과거 수입형하고 기대 수입형 있잖아요. 기대 수입형 두 형으로 나눠져 버려갖고 지금 복잡해져갖고 싹 바뀌어버렸거든요. 바뀌어버려가지고 시사성 이게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뀌어갖고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좀 내놨더라고요. 이게 했는데 요것도 그냥 주는 문제인데 실제 시험에서 실제 경작 면적이 아니고 조사 대상 면적을 줬잖아요. 요걸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또 조금 적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옥수수 문제 있잖아요. 요것도 기출 있잖아요. 9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9회 때. 이게 수학감소보험 있잖아요. 수학감소보험금으로 기출문제로 그대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것만 싹 갖다가 수입보장으로 나오고, 그때도 조사대상 면적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면은 옥수수도 어렵지 않게 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쪽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축 가축도 여러분들이 이제 소만 쭉, 그 다음에 주구장창 나오다가 요번에는 이제 돼지를 좀 내놔버렸거든요. 소를 많이 내다 보니까 돼지를 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돼지 이제 요렇게 종빈돈이나 자돈 이런 게 나왔죠. 이런 게 자돈, 보험금 구하는 거, 여기 나왔고, 제 문제집에 이렇게 다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축 축사도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축사도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근데 축사도 조금 헷갈리게 가다가 그냥 깔끔하게 좀 내주지, 년월 아는 거 그냥 개월수를 나눠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게 좀 문제를 내놨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축에서 축산 휴지원 보장, 저도 이제 문제집에 있는데, 요렇게 축산율에 종빈도는데 10마리에다가 100kg 비육동각인데 이익률 곱해주면 되거든요. 이익률이 16.5%보다 적으면 16.5%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100kg 비육동각에다 자돈에다가 여기 생체 중량, 여기 이제 100kg, 여기 이제 95 써야죠. 95, 마이너스 30에다가 여기는 110kg 비육돈가에서 자동 가격을 80으로 나눠서 하는데, 여기다가 또 생뚱맞게 그냥 조건에다 해가지고 100kg 지육단가 이렇게 넣으라고 하고 100kg 지육단가를 줘버렸거든요. 요렇게.
이게 100kg 비육동 가격 산출하는데 여기다가 생뚱맞게 이제 110kg 비육동 가격에서 자동 가격 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100kg 지육 단가를 주어버려 가지고 조건에 주었으니까 조건에 준 대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거 같은 거 이제 비육동 가격 100kg 비육동 가격 산출하는 게 생뚱맞게 이런 게 주는 게 더 헷갈려요. 그냥 문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좀 출제는 좀 쓸데없는 짓을 조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헷갈려갖고 조금 좀 한참 생각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요렇게 문제, 이건 조금 문제가 좀 매끄럽지는 좀 못했던 문제예요. 자, OD 문제는, OD가 이게 이제 15점짜리로서 가치가 있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OD가 나왔거든요, 문제가. 근데 이 문제는, OD는 이 전체를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평년결실수는 평년결실수 주수 곱하기 전체 합계 구해주고, 평년결실수 합계. 그 다음에 표준결실수 합계를 구해가지고, 표준결실수 합계로 해서 평년결실수를 품종별로 나눠가지고, 요거를 또 주당 평년결실 미보상 주수가 있으니까 주당 평년결실수 찾아야 되거든요. 그거 찾는 거 하나 이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한 주당 길이 주어졌을 때 있잖아요. 요거 환산결실수 찾는 거, 환산결실수 찾는 거. 그거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문제는 요걸 센치로 줬죠. 이렇게 200cm, 요걸 이렇게 150cm. 원래 이제 메타로 줘야 되는데 센치로 주었기 때문에 메타로 환산 하나, 센치로 환산 하나, 뭐 그건 두 개 다 이렇게 좀 맞았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 19번 매실은 이제 매실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매실도 이제 비대 추정지수 적용해서 제가 문제집에도 이제 매실 문제 몇 문제 지금 얹혀놨는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요 매실은 대추 매실 살구는 보험금 계산하는 게 똑같은데 매실은 비대 추정지수만 이렇게 추가하면 돼요. 주당 착과량 할 때에 비대 추정지수, 주당 낙과량은 비대 추정지수 적용 안 해요. 비대 추정지수는 요거 조사 일자에서 수학 예정일까지 있잖아요. 요거에서 비대 추정지수 적용하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요것만 이렇게 조금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매실도 이게 미보상 주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주당 표준 수확량이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주당 표준 수확량이 주어졌으면 미보상 주수나 주당 평년 수확량을 구해야 하거든요. 주당 수확량 볼 때 주당 평년 수확량 구할 때는 여기 전체 실적일관수에다 주당 표준 수확량 다 곱해가지고 이 표준 수확량 합계로 비해갖고 비례치로 평년 수확량을 쪼개가지고 주당 평년 수확량 이렇게 구하거든요. 이게 저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OD나 이렇게 다 이거 미보상 주수는 다 품종별로 적용하니까 쪼개야 되거든요. 요거 쪼개는 작업. 그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이번에 실제 나온 문제는 그냥 그 표본주에 둔 거 더하기 빼기만 좀 잘 해주시면 돼요.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표본주 주당 착과량 있잖아요. 그것만 구하고, 그 다음에 표본군 주당 착과량하고 그 다음에 주당 평년 수확량 있잖아요. 요것만 좀 품종별 주당 평년 수확량, 품종별 주당 평년 수확량하고 품종별 주당 표본주 착과량만 잘 구하면 갖고 집계만 내주면 되는 문제인데,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을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렇게 쭉 해서 이제 좀 요번 시험에서 조금 문제가 좀 될 만한 것들, 조금 한번 살펴봤고, 제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하고 좀 시험 문제 실제 나온 거하고 매칭시켜서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거, 적종 문제, 적과전 종합, 11번 적종 문제, 그 다음에 원예시설, 보험금 쪼개는 문제, 그 다음에 과실 조사 시기, 그 다음에, 매실, 여기 환산계수 산출하는 거 있잖아요. 요 네 군데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적종은, 이 적종은 이거 5점 다 줘야 될 것 같아요. 최소 표본 주수라는 말 없어가지고. 원예시설은, 요것도 조금 문제가 돼요. 이게 동시사고냐, 순차사고냐, 그 문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동시냐, 순차냐. 요것도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또 한번 물고 늘어지고 따지자 보면 요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복수 정답을 처리하던가 아니면 다 주던가 지금 그래야 될 상황일 것 같거든요. 요거 조사 시기도 요것도 이게 앞쪽하고 뒤쪽하고 틀리기 때문에 앞뒤가 틀려요. 앞뒤가 요거 두릅하고 블루베리 조사 시기가 교재 앞부분에 있는 거고 별표 산식에 있는 거고 틀리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그 문제를 좀 내놓으면 안 되거든요. 요거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복수 정답을 처리하던가 어찌든가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실 있잖아요. 매실 문제 같은 경우는 센치나 메타나 환상계수 다 산출한 것도 요렇게 다 맞았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요렇게 조금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요번 시험 이렇게 전체적인 거 쭉 맞춰보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요렇게 좀 문제 나름대로 이제 오류 안 내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문제다 보다 보면은 또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필요하신 분들은 그 이의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저는 손해평가사 단기 학비학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두춘마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그래서 저희 이제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은 뭐 약간 홍보를 좀 하자면은 좀 다양한 문제를 이렇게 많이 실어놨어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는 게 기본적부터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쫙 좀 광범위하게 실어놨거든요. 좀 문제가 많이 해놨거든요. 많이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좀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에 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